네, 안녕하세요. 임종우입니다. 이번 영상은 전날에 이런 이슈가 있었죠. 경부선 지하화, 에타 뛰어넘어 바로 추진이라고 하면서 부산 지역 수건 사업인 경부선 지하화가 한국형 뉴딜, K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와 함께 부산 남구 분연동 어쩌저쩌저쩌 뉴딜 사업에 포함될 예정이다. 일단 예정이 한 가지의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슈퍼여당이죠. 이 슈퍼여당에서 해당 사업을 지역뉴딜 사업에 포함할 경우, 일단 포함할 예정인 거고, 포함할 경우에 예타조차 뛰어넘어서 한 단계를 뛰어넘어 내년에 곧바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전날에 이렇게 특수건설이 급등을 하다가 꼬리를 길게 달았고 오늘 약보합이 나왔네요. 그냥 다 뱉어버리진 않았어요. 바로 하지만 약보합이었고, 그리고 이화공영 마찬가지로 얘는 다 뱉었네요. 오히려 종가가 이제 마이너스 약보합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오늘 또 뭐 한옥가 상승을 해서 그냥 뭐 없던 내용처럼 지나갔고, 우원개발이 같이 뛰었는데 우원개발도 마찬가지로 꼬리를 길게 달았지만 그래도 상방을 소폭 유지를 하면서 마무리를 했고 오늘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이 종목들은 스토리가 되게 많죠. 이화공영으로 볼까요? 4대강 얘기도 있고 1대1로 얘기도 있습니다. 이화공영 때를 보시면 최근에 또 상승했던 게 있죠. 이때 당시에는 4대강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나라의 홍수가 이제 재난이 있었을 때 4대강에 대한 그런 제조사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4대강 관련주였던 뭐 이화공영, 홈센터홀딩스, 자 그리고 뭐 동신건설, 이런 몇몇의 종목들이 특수건설까지, 방금 봤던 특수건설까지 이런 몇몇의 그런 건설과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상승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또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홍수 피해가 끝나고 나서 조용히 지나갔고, 일단 이번 이슈로는 저항 라인을 이렇게 터치를 하고 그냥 꼬리를 달았어요. 아까 우리가 뭐 첫 번째라고 강조를 했던 예정인 부분이고, 다시 한번 이 얘기가 나오려면 이 K 뉴딜, 뭐 한국형 뉴딜에 포함이 됐다라고 확정이 되어야 되는 거고, 또 나중에 또 터지려면 예산이 투입된 이슈가 나와야 될 겁니다. 얘네는 뭐 자, 우원개발 이런 종목을 보시게 되면은 이 당시에 이렇게 강하게 출발을 했던 때가 있죠. 이제 중국의 1대1로 관련주라고 하면서 뭐 이렇게 상승을 했던 종목들이고, 또 뭐 4대강이니 SOC 관련주로 편입되면서 이제는 이런 뭐 최근에 또 이전에 그때는 이제 하루짜리로 끝났는데 시간에 단체로 뭐 급등하고 상한가 가고 하면서 난리를 쳤던 정세균 총리가 현재 그 지하고속도로 개발 이슈, 이 개발에 대한 발표를 하면서, 근데 지하고속도로의 발표를 얘기를 했지만 되게 세부적인 건 하나도 없었고 그냥 지하고속도로 개발하겠다 이런 정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도 정강후약으로 마무리가 됐었죠. 날짜를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기사를 볼게요, 같이. 근데 제가 방금 여기서 이렇게 한 것처럼 딱 봐도 이 캔들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정확하게 봐야 되니까 기사를 같이 보게 되면, 자 7월 7일 정세균 지하고속도로 개발하겠다. 죄송합니다. 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하고속도로 개발해 상부 녹지 공간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공언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 어느 도로를 지하고속도로 개발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하죠. 그래서 시간에 급등을 했고 다음날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 날에는 이화공영이 대장이었어요. 이날이네요. 15% 고가였고 특수건설이 대장이었네요. 18% 고가로 이렇게. 근데 전 테마 종목이 이런 식으로 갭상승 이후에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끝났습니다.
이렇게 조금 SOC나 그러니까 예전에 1대1로와 뭐 4대강 이런 테마로 좀 편입되고 나서부터는 이런 식으로 SOC와 관련된 내용이 나올 때마다 뛰는 게 이런 한 부류의 테마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테마가 지금 계속해서 연속성이 없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 정도를 기억하시면 되겠고, 현재 나온 그래도 이 내용이죠. 우리가 방금 봤던 경부선 지하화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해당 사업을 지역 뉴딜 사업에 포함을 할 예정이다 라고 하고, 이는 이제 11월로 예상이 되고 있고, 포함이 되고 나면은 이제 뭐 예산은 내년이고 하니까, 이 해당 이슈를 본다면 그냥 급등하는 날 올라타는 게 아니라 그냥 거래량 없이 또 조용히 빠지고 할 때, 그럴 때 담아둬야 해당 이슈가 나왔을 때 슈팅이 나오면 털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왜냐면 얘네 테마도 이 종목군도 마찬가지로 시장 여파로 이렇게 하락을 보인 뒤에 이 자리를 쉽게 못 찾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매물이 투하가 되다 보니까 얘네가 저항해서 유지를 못하고 돌파를 못하고, 세기가 그래도 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윗꼬리를 아주 길게 달고 마감을 한 거고, 그리고 연속성 있게 상승이 나오지 않고 그냥 이대로 유지가 되는 건데, 여기서 다시 내려가든 뭐 다시 가장 좋은 건 추세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거겠지만, 일단 뭐 그럴 가능성이 적어 보이는 오늘 하루의 그런 거래였습니다. 거래량이 훅 뚝 떨어지고 종목의 변동성이 크지 않았고,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나는 이때 안 털었다, 우원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원개발, 특수건설, 이화공영 다 마찬가지로 이때 당연히 안 턴 대응을 했다면, 얘네는 지금 뭐 이평선이 이제 뭐 역배열로 이렇게 쭉 내려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가는 게 웬만한 이슈가 아니면 힘든 거예요. 지금 그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고, 그 부담이 되는 이슈가 또 언제 어떻게 될지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뭐 11월에 편입되는 걸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 거고, 그게 된다면 내년에 예산이 투입되는 거고, 그런 기간적인 부분을 조금 검색하셔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간간히 찾아보시면, 일정을 조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냥 기술적으로 봤을 땐 그런 부담 때문에 못 가고 있으니까 이런 이슈 하나로 슈팅이 나왔다가 죽은 거에 크게 신경 쓸 거는 없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내가 몰빵을 해서 저 고가에 사가지고 힘든 거다라고 하면은 조금 무리가 있죠. 대응하는데. 몰빵해서 그냥 무조건 존버를 한다면 당연히 종목이 이렇게 고가 돌파가 나올 때야 탈출을 할 수 있는데, 이 테마의 종목도 SOC 관련주로 편입된 이 종목들이 워낙 그래도 이슈가 간간히 나오긴 하니까 슈팅은 나오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단발성으로 끝나면은 조금 비중이 큰 데는 대응하는 데 무리가 있어요. 연속적인 상승이 나오기 전까지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면 조금 기간이 조금 필요하지만, 얘네가 이제 급등하는 날 당연히 아니고, 얘네는 그래도 유지가 그래도 계속 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우원개발, 특수건설 이렇게 계속 유지가 돼요. 이화공영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추세적으로 상승이 나오기 전까지는 상승 때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하방이 나올 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우원개발을 리딩을 하고 있지만, 뭐 이낙연 관련주나 뭐 대북주나 이런 테마나 그런 섹터로 이제 편입이 된 게 여러 개가 있지만, 우선순위는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시장이 단체 하락에 얘네가 죽었을 때 얘네를 무조건 먼저 매수를 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을 이러한 이슈로 얘네를 좀 집중해서 보시는 분들은 그냥 이럴 때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시장에 주도적으로 상승하는 섹터도 아니고, 이렇게 이슈가 나왔을 때만 반짝 상승을 하니까 얘네는 추매를, 그래서 급등하는 날 한다면 당연히 초기에 잡아야 되는 건데, 뭐 그게 엄청 쉽진 않아요. 소폭 상승하다가 그냥 끝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장대 양봉으로 끝났지만 또 바로 죽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오히려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을 할 때 어차피 유지가 되는 애들이라서 시장 전체 하락 나올 때 그때 잡으면 그래도 그 유지되는 구간까지는 빠르게 반등을 해주는 종목들이니까 이런 구간들을 이용해서 매수를 해서 대출을 하는 게 가장 인상적인 거고, 그냥 제가 이제 우원개발을 리딩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그렇게 큰 비중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종목 하나로 이제 베팅을 크게 해서 이 종목 하나로 쇼부를 볼 그런 식의 주력으로 보는 종목이 아니라면 너무 급하게 대응을 할 필요는 없고, 이 이슈가 적어도 확실하게 민주당에서 편입을 했다 정도 나오고 또 슈팅 나오고 하면은 그때는 조금 더 추세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고가가 꼬리 달고 죽는 게 아니라 고가가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대응을 한다면 충분히 수익 실현까지 하면서 탈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이제 제시하는 방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다른 종목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지금 매도를 안 하고 보유 중이신 분들도 그렇고 너무 급한 대응보다는 조금 서브 테마잖아요. 서브 테마로 보는 거기 때문에 이슈는 계속 간간히 나와주고 SOC 관련해서는 계속 띄워주는 종목들이니까 그런 이슈를 조금 살펴보다가 지금처럼 일정이 이렇게 조금 예정이 되어 있는 일정이 있다면 그 일정에 맞춰서 대응을 하는 게 좋다 정도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들이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당장에 시장이 상승을 해도 얘는 이슈 없으면은 그렇게 막 빨리빨리 급하게 급등을 하고 그런 종목은 아니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여유 있게 이런 일정 이벤트 같은 것만 잘 참고해서 대응을 하는 게 좋다라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후에 해당 내용 경부선 지하화에서 민주당이 해당 사업을 뉴딜에 포함을 했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을 때 제가 한 번 더 영상을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